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전국 상황 관련해서 재밌는 촌철살인 또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야 관련 없이 이른바 할 말은 하는 그러한 촌철살인의 비평으로 독설로 유명한 분이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흥미로운 또 적확한 비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진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권 상황 전반에 대한 진 교수님의 진단이 좀 궁금합니다. 엉망이죠. 양쪽 다 엉망인 것 같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정상이 이제 정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당 다 모두 강성 지지층들한테 잡아먹혀서 정당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팬덤 지지층에 볼모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강대 강 대치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의회라는 게 이제 적과 아의 투쟁의 장이 돼버리고 좀 전에도 오다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성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념 성향. 네네네. 그 성향 자체가 이렇게 양극화가 됐더라고요. 분류를 해보니까 네. 옛날에 좀 이렇게 겹쳤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어. 중간지대가 사라졌군요. 중간지대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건 바로 우리의 의회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제가 이게 원래는 노동이거든요. 아주 힘겨운 일이잖아요.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 사이다, 한방, 먹이고 이런 식의 일종의 게임판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일들의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역기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지불할 비용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두 나라 특징이 뭐냐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고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그 정치 패러다임이 좀 재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점점 뭘 닮아가냐면 게임으로 가는 거죠. 게이미피케이션이 돼가지고 게임에서 딴 거 필요 없거든. 내가 왜 이 편 먹고 저 편 먹고 그런 거 없잖아요. 상대로 무조건 스킬을 써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 킬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 열광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경향들이 특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쪽이 IT가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단화 현상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6개월 좀 지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최근 지지율 보면 50%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던데 진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초반에는 제가 A 제로를 드렸는데 지금은 B 제로 정도? B 제로 정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급격히 망가진다라는 느낌, 무너진다는 느낌이 좀 어떤 측면에서요? 언어도 그렇고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에는 뭐냐면 기저 효과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했던 거야. 그래서 중간만 가도 엄청나게 잘해 보이는 게 있었고요. 또 초기에는 또 한미 그 협상이라든지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무난하게 좀 해결하고 그러면서 좀 안정화시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B제로 드리는데 이거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를 보면은. 왜냐하면 일단 허니문 효과가 지나갔죠. 그 다음에 그 기저 효과라는 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요즘 이제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계속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역효과들, 지금 환율, 놀랬거든요. 거의 1,500원대 가까이 지금 1,485원 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400 갔을 때 막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뚫었어요. 지금 1,500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좀 정상은 아니거든요. 뭔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나왔다는 걸 못 들어보거든요. 쿠폰 뿌리는 거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의제에 관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맨 잔기술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데 다행히 이걸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건 뭐냐, 국힘이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하방에서 이걸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국힘이 오히려. 지금 평가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비제로 정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최근에 업무 보고 같은 거 하면서 어쨌든 뭐 부처 업무 보고 생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쭉 얘기를 했는데 진 교수님은 업무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망조예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자기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망조다. 그거 자체가 망조거든요. 저는 딱 한 두어 번 봤는데 네.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좀 윤석열 도어 스태핑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업무 보고라는 건 일을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이게 절대 재밌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지난한 네. 자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사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막 다그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젠플리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넷플릭스랑 연결. 이거 벌써 이제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현실에서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가서 그거 갖다 정직하게 보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카메라를 염두에 두고 카메라 앞에 현실이 와서 그 앞에서 자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드라마타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극화가 되면 뭐예요? 선이 명확하게 거든 선악 구도가 딱 보면은 여기 일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저쪽에 게으르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고 복지부동 나태한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있고. 그러니까 막 질타를 하는 거고 대중들은 이제 주인공인 대통령한테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그래서 신나는 통쾌함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잘 뽑아서 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식의 드라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죠. 환단고기 문제라든지. 예. 대통령의 그게 한반 논쟁. 대통령의 교양 수준이 그냥 드러난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믿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그렇게 번이 보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아하. 옛날에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3만 년이나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터무니없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그 말도 들으란 얘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그렇죠. 아니라 상당히 진 교수님 올해 거기에 대해서 좀 경도돼 있다고 보시는군요. 경도가 돼 있고 그분들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대변해 주는데 이른바 제야사학자들. 이른바 제야사학자인데 그래서 제야사학자도 아니거든요. 그냥 엉터리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환단고기 같은 것도 문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빗나가는 거였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이거 꽂아놓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자기 문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꽂아놓고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기대한 대답은 뭐였냐면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지. 그럼 자기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거든. 네. 그랬는데 그쪽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서 일이 엉뚱하게 꼬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 소관 문제도 결국은 누구께 관세청 소관이 맞잖아요. MOU를 맺는 것 자체가 관세청 소관이니까 MOU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지시를 했는데 전수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출입국객의 30%가 책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까서 뒤집어 봐야 된다는데 그러면 출입국 업무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실성 없는 지시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화도 수평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계급장 떼고 대답했거든요. 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이거 이점 닮으면 막까지 나는 거죠. 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 좀 하려면 짧게 줄이세요. 뭘 말해봐. 막 야단치고 질타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키워줬잖아요. 콩 누구요? 콩 GPT. 콩 GPT 뭐라고 띄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린 걸로 나와버리고. 예. 장관이 사과했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기칠람 하면 안 되거든요. 만기칠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업무를. 자기가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시시콜콜한 거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 장학규지처럼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막 야단치고 자기는 뭐 알고 왔겠지. 그게 아니라 인천공항 공사다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굵직한 문제 가지고 정책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막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지층 열망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젠플릭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좀 경제도 마찬가지나 가장 큰 게 지금 환율 문제 어떡할 거야. 예.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랑은. 이게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취약해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후폭풍이 좀 오겠죠 이제. 거기다가 또 자기가 또 그 쿠폰 뿌리면은 그 쿠폰 그게 사실 유동성이 시장에 나간다는 건데 그건 또 인플레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큰 방향을 정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많이 깎였죠. 그래서 A 줬다가 제가 이제 B제로 다 끌어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 진 교수님 보시기에 뭐 6개월 동안 잘한 거 이건 좀 잘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선방했다고 봐요. 뭐 엄청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선방했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건 원래 보수층의 아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자기가 갖고 와서 선점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기동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보수층이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층의 아젠다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아젠다들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 말이 맞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있는데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보수의 의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사실 엄청나게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국힘에서 취했어야 할 그런 보수적 스탠스를 선점해서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도 그렇죠. 그것도 원래 저쪽에서 얘기하던 건데 그냥 자기가 때려가지고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정도의 유연성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힘은 맨날 하면 저건 빨갱이 표현이 뭐니 이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평가해 줄 게 있고 전반적으로 그걸 좀 평가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한 거는 좀 전에 대장동 이런 거 있잖아요. 대장동요? 대장동 항소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자기 사법 리스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천공 사법개혁이나 항소폭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범자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는 거잖아요. 이화영 같은 경우가 뭐였습니까? 노골적으로 대통령 되니까 그냥 거래치고 나왔잖아요. 나 사면해 달라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고 요번에 보니까 그거 가석방 얘기도 했더라고. 가석방 뭐 30%? 그것도 잘못된 대답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가석방을 갖다 자기들 쟤네만 가석방 시켜주면 좀 뭐하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리는 가능성. 그래서 끼워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지금 뭐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심제니 뭐니 이런 것도 결국 다 자기 재판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 공적인 권력을 좀 남용하고 있는 게 너무나 눈에 띄게 보이고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몰락을 잘 처할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칼럼에다 썼는데 뭐냐면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통치를 잘해라. 근데 그걸로 정치적으로 용서가 될 생각을 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정말 통치를 정말 잘해가지고 기억하고 싶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설사 그게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올 거고 설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쪽으로 가야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걸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모든 걸 틀어버리는 가운데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건 그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걸로 그 내용을 좀 꼽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은 아까 말씀하신 뭐 만기칠남형 스타일로 보시는 건가요? 포퓰리스트잖아요. 포퓰리스트 그걸로 성공했던 분이고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그걸로 성공했던 분이고 항상 그때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어느 정도 포퓰리즘은 물론 이제 정치에서 필요한데 그게 본질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선을 많이 좀 그전에도 넘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넘게 되면 이건 좀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대통령이 한마디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는 달라요. 국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보통 이쪽 여당이 잡고 상대가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요. 의원 떠드는 건. 근데 대통령이 딱 떠들게 되면 인사권자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